이 책이 정말 제일 쉬운 리더스예요. 제가 강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도 아이고 강의 같은 데서도 항상 영어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세요. 그러면 요거 제가 추천을 합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중학교 뭐 수준, 중학교보다 훨씬 더 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어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그 다음에 읽어주려고 한다면은 글쎄요 좀 더 봐야겠지만은 저는 스콜라스틱 헬로 리더스, 네 같은 스콜라스틱이니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이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픽처북도 항상 같이 읽어주시고요. 자, Fly Away 하고 Dinner 어느 게 마지막 거였더라? 네, Dinner 먼저 읽을게요. 네, 네, 제 방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장도 안 했어요. 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돌아가며 골고루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ORT도 지금 물어보시네요. 일단 두 가지 질문.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는 저는 그건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원하냐에 따라서 보통 제가 아이들하고 읽어봤을 때 보통 픽처북은 또 읽어달라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픽처북 같은 경우 떠요 하면서 자꾸 읽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픽처북은 자꾸 읽어주는 방식으로 가고요. 리더스북은 보통 이제 엄마표 하는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아이 레벨에 맞는 것,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만만한 요 책으로 이제 수평적 읽기라고 하죠. 비슷한 레벨을 쫙 다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죠. 리더스를 쭉 수평적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다음 레벨 쭉 수평적으로 읽고, 보통 리더스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금과 옥조는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활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RT도 네 좋아요. ORT도 굉장히 낮은 뭐 무슨 wordless부터 시작을 하죠. 아예 단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없는 그림책부터 리더스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단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ORT도 네 요거 다음에 읽어주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워낙 방대해서 네 ORT도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리더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 좋아요. 반복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복해서 읽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책에 애착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틀어주는 대로, 엄마가 읽어준 대로 시큰둥하니 그냥 읽어주나 보다, 뭐 새 책을 가져와도 시큰둥, 그것보다는 반복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진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진도를 요 시기에 생각하시면은 마음만 조급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진도를 너무 그렇게 염두에 두고 책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들은 지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1주, 2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도 보내드렸고요. 또 이렇게 라방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러면서 홍보를 해야지. 저 유튜브 wendy북입니다. 웬디북. 저희 이 지금 프로젝트가 스콜라스틱 스페셜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콜라스틱 출판사와 함께 이 기획을 했고요. DW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 기획을 저희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또 저희들 웬디북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어로 웬디북 치셔도 되고요. 한글로 웬디북 치셔도 뭐 저희들 그 계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하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엄마표 영어의 셀럽들, 스타분들과 제가 인터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Let's Play Baby OK Mom 책 같은 것을 이제 풀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많이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7세의 여아인데 읽어주려고 하면 책 뺏어서 혼자 읽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럼 혼자 읽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성향은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CD를 듣는 걸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드물게 아이 혼자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추측컨대 엄마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나는 좀 더 이 그림 즐기고 싶고 막 만끽하고 싶어. 음미하고 싶어. 좀 더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 혹은 작가가 숨겨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어떤 이 화풍들 이런 걸 즐기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스크립트 읽어주고 텍스트 읽어주고 다음 페이지 자꾸 넘어가. 엄마 나 줘요. 내가 읽을게요. 아마 그런 아이들도 좀 있을 겁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역시. 왜냐면은 책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 책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영어 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 문장 다 이해하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책을 즐기는 성향이고 그거를 즐길 시간, 그렇다면 즐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안 맞추고 엄마의 페이스를 맞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요 한 문장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예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마다 다 페이스 다르고요. 다 취향, 성향 다릅니다. 엄마 내가 읽을게 하고 뺏어서 혼자 읽는 거 충분히 음미하게 두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dinner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get a crust. 크러스트, 왜 피자 크러스트 이게 반죽이죠. 피자를 이렇게 반죽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수타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러스트를 미리 팔기도 하죠. 우리도 왜 만두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자의 만두피 같은 거 미리 레디메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슈퍼에 가서 엄마랑 같이 we get a crust, 크러스트를 사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take, get은요 현대 영어에서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다, 먹다, 얻다, 뭘 하다, 뭘 어디에 얹다, 모든 종류의 무슨 전치사 하나만 다 붙이면은 모든 종류의 동사에 다 적용이 되는 게 get과 take입니다. 여기서는 buy의 의미로 쓰였어요. 획득하다 혹은 buy, 사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피자를 얻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샀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얻었다, 획득했다. 왜냐면 이제 요리를 해서 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피자가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We get pizza. 너무 맛있겠죠. 수제 피자예요. 이렇게 dinner. 얘네들은 지금 저녁으로 피자를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sight word readers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건 fly away. 멀리 날아가요. Fly away. Can you see this rocket? It's soaring high up to the universe. Soaring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확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It's soaring up. 위로 확 날아가고 있어요. To the universe. 우주로. 그죠? Out of the planet Earth. 지구 밖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해주세요. Out of the planet Earth, soaring up, up, up to the sky, to the universe. 자, will가 fly죠. We will fly to the moon. 우리는 달로 날아갈 거예요. 오, 우주여행 생각만으로도 완전히 기대되죠. 자, stars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tar, 그죠? 별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나 과학에서 star 그러면은 항성이에요. 항성. 행성과 항성의 차이 아세요, 혹시? 항성은 일단 항성, star 같은 항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걸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도 항성인 거죠. 행성은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항성 하나를 메인으로 해서 돌고 있는 그런 별이라고 하니까 참 스타랑 겹치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구같이 수성, 금성, 화성 이런 것들이 행성이라고 해서 planet이에요. planet. 그래서 star 그러면 항성이고요. sun도 star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항성이에요. 자, 우리 fly to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죠? 근데 여기는 fly h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home은 집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집으로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fly home, come back home 이러잖아요. 그죠? come back home 이렇게 home 자체가 부사로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짜잔! 이제 우리 25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자, 아까 액티비티, 확장 액티비티도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혹은 큰 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제가 링크 다 보내드린 것들, 뭐 잼브렛이라든지 키스 클럽이라든지 혹은 스칼라스틱의 이제 티처의 그 프린터블스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같이 플래시 카드든 어떤 뭐 사이트 월드 포스터든 아니면 그 작은 미니북이든 같이 활동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펠트 보드 같은 거, 저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를 가방처럼 되어 있는 걸 샀어요. 혹은 제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입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입는 펠트 치마, 앞치마도 있죠.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찍찍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사이트 월드를 익히게 하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요 찍찍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안 붙여가지고 막 떨어졌는데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가지고 문구점에 가면요 그냥 찍찍이 테이프 그러면 다 알아요. 벨크로, 정확하게 벨크로, V-E-L-C-R-O, 벨크로 테이프라고 있는데 문구점에 가면 다 찍찍이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는 42개월인데 영어 단어 몇 가지를 큰, big, 작은, small 이렇게 한자 한자 익히는데요. 그렇게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도 아이들은 어디선가 그렇게 배웁니다. 유치원에서든 아니면 뭐 한국에서 만든 이제 영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단어 얘기하고 해석해주고 단어 얘기하고 해석해주고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그걸 또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유아영어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문장 속에서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 문장, 내 단어가 되도록 해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교재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모국어가 자리 잡힌 상태에서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아이들로서는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들었을 때 우리말 뭐지 하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그러니까 큰 big, 그죠? 작은 small 이렇게 그냥 나름 자기가 매칭해가면서 기억 속에 저장하는 네, 그런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영어를 많이 들려주면은 충분히 이제 원어민처럼 사고하고 그걸 자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구 밖으로 날아갈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soar, S-O-A-R, soar. 그러니까 soar 그러면 확 이게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oaring up to the sky, 혹은 soaring up to the universe.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요. soar. 네, soar 이렇게 하늘로 휙 날아가는 거. fly도 되지만, 네, fly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fly away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soaring up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고유명사. 네, Mars는 왜 더가 안 붙나요? 네, 고유명사라서. 그래서 Mars는 대문자 씁니다. 픽처북 읽기 전 매번 단어 알기 먼저 하고 읽어주는 게 더 나을까요? 아이가 그 우리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엄마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는 픽처북 읽기 전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왔는지 어떻게 읽어줄 것인지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강세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그 픽더퍼그가 아니라 Grumpy Bird 레벨 2에 보면 Grumpy Bird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nocturnal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nocturnal 야행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nocturnal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세는 nocturnal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어릴 때부터 강세 처음부터 제대로 들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 각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고생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거든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그냥 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질문이었죠? 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단어를 공부하시는 건 필요해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알고 이렇게 유도해줘야지. 이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줘야지. 이거는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힘드시죠. 네, 뭐 맞벌이 혹시 하거나 뭐 이러면 시간도 없는데 그 언제 또 예습하고 있어 그냥 읽어주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어 육아 그리고 이제 유아 영어, 엄마표 영어는 그 과정 자체가 같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단어 재밌다 하고 막 찾기도 해요. 그림책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가끔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픽처북에 단어를 미리 가르쳐줘야 되나?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능력이 아직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저희 세대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 단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말, 단어, 영어 이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말의 그 모국어 능력을 끌어와서 영어를 겨우겨우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아직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혹은 심지어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영어만으로 그거를 충분히 그 노출됐을 때 단어를 익힐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많이 들려줘야 되고 또 이것도 역시 이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상적인 거는 영어 그대로 그냥 자꾸 들려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몰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문맥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run 같은 경우 이런 걸 전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니까 아이가 뛰고 있어요. 그냥 run 그러면은 뛰는 거구나. 이렇게 그림책은 그게 가능하니까 매칭하도록 그렇게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도 잘 몰라서 찾아볼게.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미국인이 아닌데 영국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나도 너랑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엄마도 이거 모르겠네. 저도 그래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저 요즘 이제 그 친구 딸 아이 책을 읽어주는데 챕터북이거든요. 그 챕터북에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거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봐요.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원어민도 몰라요. 원어민도 저 이번에 무슨 책 감수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건데 어떤 거 감수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어민이 제가 아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이거 사전에도 없는데 뭐지? 이러면서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같이 찾아보세요. get 대신 buy 써도 되나요? 요 책에서 네 we buy cheese 그죠? 전혀 안 이상해요. We get mushrooms 대신 we buy mushrooms 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buy 대신에 get이라는 사이트 월드, 왜냐면 이게 사이트 월드 리더스라서 get이라는 사이트 월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문장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we buy mushrooms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근데 get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buy라고 항상 get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스펠링 외우는 건 언제부터 하게 하는지 초3이라서 마음이 급해서요. 미국에서 제일 그 여러 가지 행사, 학교 행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스펠러던 혹은 스펠링 비라는 게 있습니다. 스펠링 비, 스펠러던. 그러니까 스펠러선은 그 마라톤하고 스펠링을 합쳐가지고 스펠을 이제 공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스펠링 비 컨테스트. 그러면은 스펠링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이나 여러분들 그 영어 문화권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스펠링 비 컨테스트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초등학교 3, 4학년,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에요. 3, 4학년 아이들부터 그렇게 학년별로 그거를 컨테스트를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혹은 리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가장 높은 학년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낮은 학년에서 그 스펠링 비 우승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말과 달리 영어는 파닉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독일어, 라틴어, 뭐 프랑스어, 뭐 희한한 언어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파닉스가 엉망의 법칙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펠링 비 컨테스트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 하도 스펠링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지 그거는 미국에서도 고학년 정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렇더라도 지금 영어 수준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초3인데 스펠링 가지고 뭔가 일일이 지적하는 거 반대예요. 특히나 지금 스펠링을 얘기를 한다는 건 라이팅을 좀 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단어를 카핑을 한다거나 뭐 트레이싱 이상의 그죠? 뭔가 따라 쓰는 거 이상의 뭔가 쓰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스펠링을 얘기를 한다면은 자유로운 라이팅을 저해해요.
저는 처음에 라이팅 같은 걸 혹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라이팅 같은 걸 할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쓰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펠링이라든지 스펠링만이 아니라 문법 지적. 너 마침표 왜 안 찍었어? 왜 capital letter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대문자로 시작 안 했어? 여기 쉼표 왜 안 찍었어? 여기 비동사가 왜 are가 아니고 is가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문법 다 틀리고 막 스펠링 다 틀리고 그래도 자유롭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애들이 생각을 풀어내는 게 그 첫 라이팅은 굉장히 좋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적어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스펠링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엄마표 영어 전반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내 손을 떠날 때까지는 스펠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내 손을 언제 떠나냐고요? 적어도 고학년, 초등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고학년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형은 아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나올 때 과거형을 7세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사이트 월드 리더스 읽으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해석을 할 때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we get cheese, 그죠? 우리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우리는 치즈를 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치즈를 사요 혹은 샀어요. 과거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현재형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형은. 근데 거의 모든 리더스, 특히나 낮은 단계의 리더스는 일부러 시제를 present tense, 현재형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쉬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그 동사 원형에 가까운 게 현재형이니까 동사 원형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현재형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과거형이 불규칙 과거형이 굉장히 많죠. 그죠? win, won, won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그 불규칙 동사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준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 리더스를 읽으면서 거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이트 월드 리더스는 그냥 다행히 거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읽어주시고 만약에 좀 더 욕심을 부리신다면 이걸 우리 past tense, 과거형으로 한번 살짝 바꿔볼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아이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요 쉬운 문장들을 present tense를 past tense,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바꾸는 그런 액티비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Three pigs have 3 weeks. 요거를 how about past tense? 그죠?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3 pigs had 3 weeks. have를 had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문장이고 또 거의 present tense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런 걸로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액티비티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불규칙 동사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되게 외워보게 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사실 이런 거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 리더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현재형도 원형도 잘 모르는데 과거형 불규칙 과거부터 배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 나는 이런 방식은 싫어 라고 생각해서 픽처북보다는 또 리더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는 지금 몇 시죠? 28분. 네, 시간은 좀 되는데 전 지금부터는 질문 답변을 받을 거니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제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빠이빠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답변 될 수 있으면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소리 2년 정도 노출, 이 9세 남자아이, 그 다음에 가끔씩 영어책을 읽어주셨고요. 2학년 올라와서 엄마가 조금씩 파닉스 해주고 있고, 현재는 CVC 단계를 해주고 있다. 아주 기초적인 파닉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영어 그림책에서 나오는 말 중 아는 단어 읽기로 접근하고픈데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고, 리더스 접근하기에는 읽지 못하면서 애기 것 같다고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읽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지적 수준과 언어 수준의 갭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유아 영어가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은 인지적 수준도 낮은 레벨이고요. 그 영어 수준도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얼추 맞춰서 갈 수 있어요. 근데 9살, 뭐 이제 초등학생 지났고요. 또 이제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가는 애들은 영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2년 하셨지만 보통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낮은 레벨인데 9살이면 아이들 굉장히 머리가 굵어 있습니다. 우리말도 엄청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자기의 인지적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거를 접할 수밖에 없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니까. 바늘을 뭐 허리춤에 끼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실을 바늘 허리춤에 끼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리더스와 픽처북을 같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도 남자애들이 픽처북을 그렇게 뭐 홀릭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넌픽션으로 간다거나, 넌픽션이 뭐냐면은 이런 우리 픽처북 같은 경우는 거의 문학적인 픽션의 세계죠. 근데 넌픽션은 좀 더 이제 사실적인 사진, 사실적인 그림,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내용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국어 배경 지식과 그거를 매칭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넌픽션으로 접근하기 좋은 게 아이들이 자기가 빠져 있는 분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의 어쨌든 뭐 태양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도 있어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지 어쨌든 메카닉 약간 기계적인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넌픽션을 또 구입해서 그거를 또 리더스랑 같이, 물론 그것도 리더스이긴 하지만 넌픽션도 리더스입니다. 거의 다 지금 그 레벨에서는. 하지만 그런 거랑 병행을 해서 읽어준다거나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영상물을 또 9살이면 적극 활용하셔도 좋아요. 너무 책만 가지고, 물론 책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9살이면 영상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많고요. DVD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이랑 연결을 해서 같이 보여주시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2돌 안 된 아기 활동지가 아직 많이 무릴 것 같은데 엄마가 많이 읽어주고 CD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충분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엄마 공부인 거라고요. 활동지는 아이랑 같이 하면 물론 베스트긴 하지만은 아직 아이가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이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엄마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이런 액티비티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걸 아이가 옆에서 어린아이든 조금 더 큰 아이든 같이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영어 싫어. 영어로 페파피그, 영어로 동요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면 한글 틀어달라고 해요. 이럴 때 영어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DVD를 이런 페파피그나 우리 때 페파피그가 없었지만 이런 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영어야 싫어, 한글로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초창기 엄마표 영어 하는 엄마들은 어떤 꾀를 썼냐면은 이거 영어밖에 안 나와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너 페파피그 좋아하잖아. 그래서 앉아서 무조건 영어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빤에서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온다는 걸 다 알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6살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어느 정도 아이가 설득이 되고 대화가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룰을 만드세요. 약속하세요. 엄마는 네가 이걸로 영어로 보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든. 엄마도, 그리고 엄마 핑계 대세요. 엄마도 근데 이거 보면서 나도 공부해야 돼. 왜냐면 네가 좋아하는 페파피그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가 정 그렇게 우리말로 보고 싶으면 그래, 우리말로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한 번 보고, 아니면 우리말 2번 볼 때 영어 한 번은 보자, 이렇게 타임을 정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말로 보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도 영어로만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 미세한 이제 번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큰 아이 같은 경우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생 때 돼서 이제 어지간한 원서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빽빽한 원서였는데 한밤중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난 사건이라는 책이, 그거를 먼저 원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당연히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우리말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글 책을 사서 또 읽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교차가 되면서 더 풍부한 언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 페파피그를 봤다고 아이가 영어로 아예 안 보도록,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엄마랑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그걸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따라한다거나 엄마가 옆에서 질문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영어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말은 쉽지라고 네 속으로 욕하고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한 날이 올 겁니다. 질문이 42개월 아이가 있는 아는 단어들은 미국식, 영국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르는 건 물어봐요. 번역기로 돌려달래요. 이렇게 영국식, 미국식 같이 듣고 읽어도 괜찮나요? 안 헷갈릴 걸? 당연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뭐 영국식으로도 했다가 미국식으로도 했다가 혹은 뭐지 그걸 완전 구분하고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다른 거를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아까 그죠? pants, trousers. 그죠? pants는 미국식으로는 바지고요. 영국식으로는 팬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trousers라고 바지를 얘기를 하고요. 아까 soccer, football 이런 것도 영국식이고요. 그리고 뭐 flat, apartment 이런 것도 미국식, 영국식이 다릅니다. 스펠링도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뭐 donut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theater 이런 것도 영국식, 미국식이 다릅니다. 이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물론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영국식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식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왜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를 우리 서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처럼 충분히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도 그렇게 헷갈릴 일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교차해서 쓰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국식, 미국식을 그걸 아이가 구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한글 보면 돈 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페파피그가 외국에서 온 거라서 영어로 봐야 돼. 근데 한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따로 또 내야 되는데 번역한 사람이 이걸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거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7세 여아 그림책 노출되어 있는데 알파벳 언제쯤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이거는 7세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알파벳, 파닉스 저는 약간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뭘 그렇게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준비가 되면 파닉스 하세요. 아이가 준비가 되면 알파벳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림책은 그림으로 그리고 사운드로 그리고 소리로 의미로 파악하게 해야지 문자에 매몰되게 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7살이면 당연히 이제 슬슬 문자를 접하게 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다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죠. 제가 아까 제가 라방에서 얘기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파닉스 우리는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혹은 리딩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파닉스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파닉스 이전에 뭐라고요? 알파벳 리코그니션. 네, 아까 그 알파벳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알파벳 리코그니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인지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다른 그림책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알파베틱스 아니면 치카 치카 붐붐 Dr. Seuss's A, B, C 이것 말고도 이건 굉장히 고전들이고요. 찾아보시면은 알파벳 모양을 가지고 노는 그런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알파벳이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스팸맨십처럼 따라하게 하고 뭐 쓰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의인화해가지고 그거를 보다 보면은 알파벳이 외워지는 그런 그림책들 재밌는 것들 많고요. 그리고 7살이면 영상물도 같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DVD 중에서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것들 그런 재밌는 만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리코그니션 또 뭐라고요? Sight word. 그죠? 지금 우리가 Sight word 리더스를 하고 있잖아요. Sight word도 많이 노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파닉스 이전에. 그리고 phonemic awareness를 키워주는 rhyming words. 그죠? rhyming words가 많이 들어간 그런 그림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음소 인식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도록 해주는 것. 그게 파닉스 이전에 필요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파닉스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요. 또 파닉스 그 자체 진도도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32개월 아이인데 영어책 읽을 때 한 줄 읽으면 그 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단어를 물어봐 보는데 알려줘야 하나요? 직역은 안 해주고 유추하는데 전치사, 접속사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는 알려주기 힘들어요. 아, 이것도 아이 성향이에요. 그죠? 모르고 넘어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역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로 궁금해서예요. 정말로 난 이거 우리말은 이미 이제 아까 몇 살이었죠? 32개월이면 그렇게 우리말이 완벽한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말이 이미 완벽해서 영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난 이걸 다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in, on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낯설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대충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거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엄마를 놀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주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일일이 다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항상 호기심이 가득 차서 질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가끔은 질문 그 자체를 재밌어하고 그 엄마의 반응 이런 거를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거 하는 게 지금 이게 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재밌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나 아니면은 지금 이 책이 재미없나?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잘 살피셔서 저는 어쨌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하나 단어 다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주시되 지금 잘 해주고 계세요. 아까 유추하도록 해준다고 하셨죠? 유추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오는 위에야. 뭐 트리는 나무야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좀 유추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 무슨 뜻일까 하고 그림을 포인팅을 해주는 거죠. It is a tree 그러면서 아이가 여기 들렸던 소리를 여기 그림이랑 이제 매칭하도록 엄마가 해주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해주면은 그림만 보면 나무라는 거 알겠죠. 그런 식으로 유추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미니북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스콜라스틱 티처스 그 유료 사이트에 이제 샘플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샘플로 이제 흑백으로 이제 프린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프린트해서 미니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링크를 제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요 라방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험 라방을 제 계정에서 살짝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난번에 실수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혹시 잘 되나 해가지고 제 계정에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요 시간이 좀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질문 답변을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봐서 제 계정에서라도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제가 돌발로 제가 라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요 시간 안에 제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 말고 제가 돌발로 할 땐 좀 더 이른 시간에 한다거나 들어올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네, 그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 라방은 그 스콜라스틱 스페셜 프로젝트의 Sight Word Readers 1단계 스페셜 프로젝트의 1단계 Sight Word Readers의 나머지 13권을 같이 읽어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도 역시 이 디어블리 라이브 계정에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만나고요. 다음에는 에마 조드의 픽처북입니다. 이제는 리더스가 아니라 픽처북이야. 아주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나오는 픽처북 시리즈를 저랑 같이 읽어보고 제가 유인물 자료 보내드렸죠? 그 유인물 자료에 있는 미니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